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인사말로 동영상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과 메일을 통해서 외부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 개인 자료를 활용해서는 외부 컨설팅에 응한 적은 있습니다만 학원 자료를 처리하고 난 이후부터는 까담은 나름대로 도덕적, 직업적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학원 재원생을 제외하고는 외부 컨설팅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까담의 이름을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며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의뢰가 또는 제의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외부 컨설팅을 하지 않는 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외부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 혹시 입으로만 전문가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분들의 숫자와 클릭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시작했을 때 선한 동기를 잊지 말자고 항상 다짐합니다만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로 여러분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유혹이 정말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모험 지원과 관련된 동영상 컨텐츠는 그 목적에 정말로 딱 맞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험 지원과 관련된 동영상은 여러분 점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는 복권과 같은 사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번 정식 컨설팅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나군 대학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를 해놓고 여러분 점수가 있을 텐데 그 점수를 손해보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합리적 모험을 하기 위해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다른 동영상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아울러 컨설팅을 진행해 주신 분이 열심히 계산해서 모험지원 대학을 선별해 주었을 때 그 이유를 모르는 것보다 알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모험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는 지금부터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 극상위권 대학에 적용할 때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극상위권 학생들의 100분의 1%와 표준점수 1점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100분의 1%와 표준점수 1점의 의미가 차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극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뒤에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부 말씀은 이 정도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등급 간 표준 점수 차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험 지원 대학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단계로 각 대학교가 수능 성적표를 어떻게 환산해서 환산 점수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수능 성적표를 받으시고 수능 성적표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의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들은 이 데이터를 곧이곧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전공에 적합한 과목의 중요성을 부과시키도록 환산 점수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려서 각 대학은 자신들의 입시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나름대로 냉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우리 학교를 다 지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타겟이 되는 학생층을 상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학생들 범위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나름대로 환산 공식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 지난번에도 강조되었지만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마찬가지 환산 공식을 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탐구 하나를 망치신 분들이, 더더군다나 내가 불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망친 친구들이 계실 텐데,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 보완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실제 대학이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공식표들은 뭐냐면 실제 중앙대학교 정시 입시 요강에서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공식을 산정해서 반영하고 있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등급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중앙대가 활용하는 지표들은 지금처럼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하고 한국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요거를 적용하면 될 것 같고, 국어하고 수학은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로 제공하고 있는데, 탐구를 보면 별다른 음영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탐구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학교마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산출하는 시기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따로 점수를 내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너무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상황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요거를 공식값에 적용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기를 공식값에 적용하시는 데도 있으시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영 비율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과마다 또는 그 전공 그거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들을 보시면 걱정이 앞서실 거예요. 어떤 걱정들이 앞서실까요? 선생님, 그럼 이거 머리 아프게 저희가 엑셀 공식표를 만들어서 다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바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배치표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울러 제가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농담처럼 드렸지만 종이 배치표를 보고 제가 돌돌돌 말해서 때려준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원하는 성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값을 계산해 주는데, 종이 배치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기에는 좀 위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종이 배치표 활용법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 입학 요강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과목별 반영 비율과 활용 지표를 제시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과목은 표준 점수라고, 또 무슨 과목은 100분이라고, 또는 자체 변환 점수를 사용한다, 이런 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이 패턴이 많은데, 즉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탐구는 100분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가 있는데, 이 표준 점수는 사실 변별력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변별력은 국어하고 수학에 주는 경우가 많게 됐었죠. 그래서 국수는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과목이 너무 어렵고 특정 과목이 너무 쉬웠을 때 1등급 등급 컷이 차이가 생겨서 표준 점수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근데 시험이 어렵든 쉽든 100분위는 일정하죠. 즉 항상 100%는 있고 99%는 있고 98%는 있기 때문에 탐구만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100분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체 변환 점수를 활용해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울러 여러 가지 탐구 조건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심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선생님, 이번에 21학년도 분석에서 교차전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교차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교차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가와 나가 난이도를 조정을 못해서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자체 변환 점수를 하거나 아니면 표준 점수 대신 백분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상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온라인 벤치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은 정말로 다양한 데이터의 지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건 듣기 불편한 얘기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정시 지원 또는 수능 보는 학생 수의 숫자가 줄어도 이것이 모든 대학의 합격 컷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상위권 대학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은 나름대로 치열하게 될 거고 중하위권 대학은 학생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될 겁니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없어질 대학도 많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방 국립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하위권 대학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대단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지표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국수 탐 중에서 탐구 한 과목만 본다. 또는 뭐 국수 탐 중에서 한 과목 버려도 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 제가 정시 컨설팅 시리즈에서 한 과목을 못 봤을 때, 즉 빵꾸가 난 과목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거기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영어의 포지션이 참 애매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영어 선생인데 어쨌든 간에 영어가 변별력이 생각보다 적은데 상위권은 상위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도 가산점, 감점 또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영어는 요걸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 간 점수 차가 큰 대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까담의 다음 동영상에 또 열심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점수의 기준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하고 영어는 여기서 점수표로 보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군의 경영경제대학 지원을 할 때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4대 4대 2, 그러니까 2대 2대 1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수값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표준 점수를 우리는 활용한다 했으니까 표준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탐구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체 변화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처럼 공식이 나왔다고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형에 따라서 똑같은 점수지만 점수 차이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전형 요소가 다른지 안 다른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모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냐? 그 원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담이 아무리 정식 컨설팅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모험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기를 받아서 너 이제는 여기 있으면 합격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판단한 후에 모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까담이 확인하고 챙기는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조차도 모험 지원을 할 때 매번 강조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지원대학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합니다. 안전지원 대학을 정확히 확보를 하고 나서야 모험지원 대학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제가 학생들과 정식 컨설팅을 진행할 때 모험지원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님과 학생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는 하지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지금처럼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안전지원 대학이란 무조건 합격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내고 등록할 용의가 있는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본 대로 최선의 대학을 선정을 해서 이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험지원 대학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건데 제발 부탁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모험지원 대학을 선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많이 안 한 이유가 이걸 확대 해석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무조건 가서 눈탱이 맞지 말고 그분들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입시 시장에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서 공포 분위기가 입시 시장에 조성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너무 쉬워서 점수 인플레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아쉽지만 하향 지원 성향이 많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향 지원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면 그때 눈에 불을 켜고 우리 학생들에게 모험에서 합격할 만한 대학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선생님 난이도가 적정하면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린 대학인데 아무리 난이도가 적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막상 지원하려면 정말로 가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공포심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적정해도 모험은 할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데 모험을 할 수 있는 필수 데이터가 확보됐는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뭐 당연히 저는 돼 있기는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구매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각 대학교 입학처 공식 자료가 가장 신뢰도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하위권 대학 또 서울의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절히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격생 70% 100분이 몇 퍼센트다 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보를 하긴 너무 힘듭니다. 또 일부 대학은 자신들의 뭐랄까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대학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배치표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서 데이터가 그나마 믿을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컨설팅하면서 이걸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배치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간단히 써왔죠.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과 또 내 점수에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이 대학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위급의 대학과 아래급의 대학을 그 데이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특히 반영 비율, 합격 예상 점수를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합격 예상 점수에 특히 과목별 100분위로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모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전년도 입결 자료가 가장 신뢰도는 높습니다. 뭐 모집 요강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네들 평가 기준이 남겨져 있고요. 얼마 전에 수시 때문에 저희 반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살짝 보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숭실대학교 전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년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분위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경쟁률, 추함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위 70%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데이터는 평균 점수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위 70에서 80%를 제시해 준다. 근데 과목별로 100분위를 제시해 주면 너무 정보가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지금처럼 그냥 100분위 평균 같은 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나름대로 여러분 좋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작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쉽게 가능할 겁니다. 거기서 뭐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조사해 줘야 되느냐? 아까 얘기 드렸죠. 합격 예상 점수를 조사하시고 또 여러분 온라인 배치표를 구매하셔서 여러분 점수를 입력하면 원하는 대학과 학과와 자신의 점수 차이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점수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면 얘를 제낄 건지 모험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 그리고 과목별 등급 100분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애매합니다.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대학 학과와 대학의 내 점수차를 확인을 하셨다면 여러분 점수에 적합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 적합한 대학 바로 위에 상위권 대학과 적합한 대학 바로 밑에 하위권 대학의 그 점수차를 또 마찬가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해석하는 법을 보시고 여러분도 모험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합격생 평균 또는 하위 70에서 80% 100분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험할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제가 정식 컨설팅 시리즈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합격 예상 점수 산정 원리를 얘기해서 거기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컨설팅을 오래 한 사람들, 특히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직접 수집을 하고 합격생의 과목별 100분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데이터 또 친구 데이터 정도밖에 모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3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컨설팅 업체 또 재수학원에 다니신 분이라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유추하는 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국수 탐 반영비율이 30대 40대 2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학교의 합격생 100분위가 92다. 그러면 요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를 두면 됩니다. 이러면 얼추 비슷하긴 맞는데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위험해서 이건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에도 포함해서 양날의 칼입니다.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피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만약 합격생 100분위가 92%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으니까 얘는 93, 4로 잡고 얘가 적으니까 92%보다 살짝 낮게 잡고 얘는 22% 20 반영하니까 제일 낮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100분위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온라인 배치표에서 점수 차이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하고 과목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데이터는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럼 지원하는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설명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전지원 대학을 가군하고 나군에서 확보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럼 모험 대학을 찾습니다. 그럼 모험 대학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나군에 까담대학이라는 데가 있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자, 이 대학을 환산 점수 온라인 배치비를 돌려봤더니 마이너스 몇 점 정도 차이가 나서 될똥말똥하는 막 갈등 때리는 막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쓰고는 싶은데 쓰면 불안하고 안 쓰고 싶어서 딴 대학교를 쓰면 떨어져도 막상 찜찜할 것 같은 그런 묘한 위치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부모님한테 얘기 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또 얘야 여기 까담 대학을 한번 모험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학부모들께서 선생님 말 믿고 한번 쓰겠는데요. 근데 선생님 불안하니까 지금처럼 낮은 과를 쓸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도 당연히 그러겠죠. 즉 까담대학을 입학을 모험 지원을 하고 싶은데 중위권이나 상위권 대학을 쓰기에는 불안하니까 대부분 밑에 있는 대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자연계로 치자면 생활과학대학이라던가 의료학과 관련 뭐 그런 대학을 이야기할 거고 인문계라면 철학이라던가 어문계열 대학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정식 컨설팅 시에도 얘기 드렸는데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까담대학을 모험할 사람은 대부분 쫄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상위권과를 못 쓰고 대부분 여기를 씁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전 현상이 뭐냐면 합격 예상 점수가 이게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겠죠. 근데 요 하위권 대학이 어느 해에는 상위권 대학하고 합격 점수가 비슷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인원은 적은데
하향조에서 터지니까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험대학을 선정해라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그 대학교의 포지션을 보고 그리고 저는 중위권과를 주로 봅니다. 중위권과 중에서도 입학 정원이 많은 과를 주로 봐요. 이거는 역전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중위권과를 잡는 이유는 이거겠죠. 뭐냐? 이 중위권과 이상의 학생들이 또 입학 정원이 많아야 가군과 나군의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훨씬 높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학생이 가군의 요 대학이 모험대학이고 나군의 까담대학이 안전대학인데 까담대학의 제일 낮은 과를 보통 안전과로 쓰진 않습니다. 그죠? 여기가 안전대학이라고 한다면 보통 중위권과 이상을 걸어놓고 여기에 모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겠죠? 중위권과를 걸어놓고 다군의 상위권 대학을 모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역전 현상도 대비하기는 하지만 이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모험하는 대학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군 대학, 모험 대학에서 중위권과 그리고 입학 정원이 많은 학교를 선별해서 지원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험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되게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점수 사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례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국어가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수리가가 약간 쉽게 출제됐을 때 실제 저희 반 학생의 상담 사례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수치는 살짝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좀 편하게 조정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모험을 해서 그 학생을 합격시켰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국어가 되게 어렵게 나왔었고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점자가 무려 표준 점수가 150점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리고 수리가가 다소 쉽게 출제된 해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판단하냐고 이야기했었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등급 간 표준 점수 차를 제가 눈여겨본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국어는 어려웠기 때문에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꽤 큰 편에 속하고 수학은 쉬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표준 점수 차가 적습니다. 저는 요 놈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했냐면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정말로 잘 보고 수학은 폭망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표준 점수 발표된 걸 보니까 국어 표준 점수가 너무 높게 잡히고 그리고 수학이 등급 간 표준 점수 차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계산기를 돌려봤죠. 다시 한번 예전 지금처럼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3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잘하면 얼추 뭔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합격 예상 컷을 봤더니 모험 지원 대학을 하려는 게 국어, 수학, 탐구가 20대 40을 반영하고 탐구는 30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예상 등급 컷 또는 합격 컷이 91, 92, 91%, 즉 2등급 정도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생 점수가 지금 보는 것처럼 국어는 잘 봤는데 수학이 4등급인가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정말 답답했겠죠. 그리고 이 4자가 있으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답답한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도대체 어디 써야 되는 거죠? 집에서는 이미 3, 4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배치표 3개를 결제하게 시킨 다음에 이 점수대에 맞는 안전지원 대학을 다른 군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야, 너 또 재수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여기는 등록금 걸고 했으면 좋겠고 너 여기 합격하면 등록금은 낼 용의는 있냐 했더니 학생이 낼 용의가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한번 다녀보고 결정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표준 점수를 볼까요? 얘가 국어가 143점인 거예요. 그리고 4등급이니까 119점 이하가 되겠죠?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풀이 죽어서 상담도 학생만 왔어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오는데 아버니 어머니도 너무 짜증이 나셨는지 애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실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모험하고 싶은 대학의 국어의 장점을 많이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대2 반영 비율이니까. 근데 제가 점수 계산을 해봤죠. 어떻게? 요놈의 차이하고 요놈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즉 국어는 18점이 남는데 수학은 마이너스 7점이 모자라죠. 과탐 평균은 비슷했어요. 얘하고. 근데 이걸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죠. 요거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즉 국어 점수는 수학의 절반만 반영해 주기 때문에 아까 그 복잡한 환산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기 2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2점 정도, 1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나랑 안전지원 대학 찾은 거 그거 합격을 할 거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만 믿고 너 어차피 삼수한다면서 여기 모험에서 한번 질러보자. 내가 볼 때 합격해도 문 닫고 들어가고 떨어져도 예비 5번이나 10번 안에서 떨어질 거야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지금처럼 근거를 얘기해 주니까 나름대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무턱대고 찍은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은 건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 대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과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산정원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점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시겠대요. 그때 또 어떻게 아버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해서 설득해서 썼어요. 근데 얘가 웃기게도 안전지원이라고 쓴 대학은 떨어지고 모험지원 대학에 그 마감 발표 20분 전에 전화가 와서 문 닫고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등에 식은땀이 나는데 짐작하시죠? 왜 그랬는지 제가 안전지원 대학을 너무 흥분해서 그때 다군에서 잡아버렸어요. 다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군에서 모험지원 대학, 안전지원 대학을 찾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게 그것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뒤로 삼수를 한다는 연락은 저한테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대학을 열심히 합격해서 아마 한 학기 정도는 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학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또 반론을 제기할걸요. 선생님 그러면 모험전에서 합격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얘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보다 성적이 좋은 애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얘보다 성적 좋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122, 112, 121, 11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감이 오세요? 가슴 아픈 얘기긴 해요. 저도 솔직히. 노는 물이 달라요. 이 학생들은 이 친구가 지원했던 그 학교에 안전지원도 모험지원도 하지 않아요. 왜 이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에 모험을 걸겠어요? 심지어 안전지원 대학으로 걸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른 대학으로 합격해서 우리에게 추합의 카드를 던져주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자 노는 물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 점수대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등급이 좋은 학생의 입장에서 나는 카드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장사 미천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모험지원대학에서 합격시키는 계산법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제가 모험지원대학을 쓰자 그러면 여러분도 공포심이 줄어든 상태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하시는데 그분이 모험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거를 얘기했을 때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포심을 줄여서 지원하신 다음에 최상의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빅이라면 빅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21학년 정시 지원에 상당히 많은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